이제 10월 31일 목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자, 오른쪽에 띄워놓은 거는 S&P. 자, 며칠 동안 계속 좀 지지부진하죠. 어제 나스닥도 신고가 나다가 좀 밀리고 분명히 대선 전에 긴장감과 조심스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스닥 신고가 등락 중에 있는데, 자, 빅테크들 오늘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변화를 줬어요. 자, 미국에는 중요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와 내용을 살펴볼 거고, 오늘 밤에는 또 중요한 애플과 아마존이 있습니다. 자, 한국이 좀 지루하고 제가 2016년에 데자뷰처럼 말씀드리면서 스토리를 풀어가고 있는데 항상 돌고 돌아요. 그런 면에서 분명히 닮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재미도 좋지만 의미를 좀 같이 좀 봐주시고, 어제 제가 이거 되게 열심히 찍었습니다. 전일 시간 안 보신 분들은 꼭 좀 봐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지겹고 우리나라가 막 욕먹고 자조지고 별일 다 했지만 오히려 힘을 내시고 우리 대장포트를 홀딩하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죠. 자, 바닥 신호를 8가지까지 늘렸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나온 이후에 삼전이 20일선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확 돌아서는 건 아니고 HBM3도 양산한다는 아주 파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짝 또 하이닉스가 좀 떨어졌잖아요.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릴 거고, 수급이 또 시소를 타면서 바이오들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조정받은 종목별로 다 한 번씩 다 짚어볼게요. 자, 오늘은 외국인이 그래도 수급을 양호도 돌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바닥 신호 보고 이렇게 조금 지루하게 길고 있지만 그 10월 양봉도 그렇습니다. 양봉이 지금 마지막에 조금 수급이 교란돼서 그러는데 흐름 분명히 좋게 양봉은 끝나는 것들은 서서히 반전에 대한 흐름을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자, 삼전이 올라간다 해서 딴 것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워낙 눌려있고 저평가된 우리 국장에서 전체로 슬슬 좋아지는 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 빠른 자선으로 보고 있는 비트코인은 신고가 유지하고 있어요. 72,000불 정도 돼 있는데 뭐 트럼프다는 변수도 있겠지만 홀더분들 홀딩 하시는 구간이라 보고 있고요. 자, 5%짜리 실전 투자 채널입니다. 오늘 제가 모기 때문에 잘 못 자가지고 조금 차분해졌는데 힘을 좀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 어제도 견조한 경기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내용 볼 거고, 나스닥은 여전히 대선 전에 신고가 팍 치진 못해요. 실적이 나도 나쁘지도 않는데 분명 경계되고 그런 매물들이 있으니까 현상 볼 거고, 일정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어제 일라일이 나왔습니다. 자, 나왔고 오늘은 애플과 아마존 되게 중요하겠죠. 아마 이렇게 나오면 큰 것들이 거의 다 끝나요. 그리고 이제 11월 중하선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이걸 마무리될 겁니다. 어제 나왔던 미국의 경제지표, 고용을 볼 수 있는 ADP 민간 취업자 수가 나오는데, 근래 보시면 그래요. 그때 그 누구였죠? 그 샴도 얘기했지만 그 고용 지표가 좀 다르다 예전하고, 또 뭐 허리케인 같은 것 때문에 변동도 있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말이 좀 잘 안 나올 것 같던데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GDP 성장률도 3.0? 사실 GDP 분기 성장률이 미국이 2.8, 3% 나오는 거는 정말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건데 어쨌든 2.8이 나오면서 여전히 뭐 경기는 좋다는 걸 표시를 하고 있죠.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고용도 물론 확 화랑도 아니고 확 안 좋지다는 안정권에 있지만 소비와 지출이 견조하다는 것을 GDP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금리를 조금 보고 있잖아요. 4.3 넘어가면 오바라 그랬는데 다시 조금 빠져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4.24 정도고요. 자,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볼까요? 뒤에 뭐 종목을 한 번씩 다 짚어드리긴 하는데, 어제 나왔던 게 마이크로소프트. 자, 저력이 있으니까 항상 봐야 된다 그랬는데 훅 떨어졌죠. 되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미국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 3% 정도 떨어진 거예요. 3.5% 떨어진 거고, 어쨌든 올라가다가 다시 박스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CEO가 이제 나델리인데 또 AI 관련을 계속 집중적으로 보고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진짜 되는지. 나델리가 했는 말 중에서 AI 변화가 모든 역할을 한다. 기능이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도 업적과 여러 가지 성과물을 변혁시키고 있다, 이런 말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 실적은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섹터별로 좀 다른 게 있고, 원래 MS가 포워드 가이던스를 약간 보수적으로 냅니다. 지금 변동 있는 상태에서 보수적으로 내니까 주가가 장기로 좀 빠져 있는 상태고 아마 저는 등락할 것 같아요.
자, 아주루 이거 많이 보셨을 건데 아주루가 MS의 AI 플랫폼 이름이에요. 전체를 말하는 플랫폼 네이밍인데 아주루의 성장률이 34%가 나왔다. 가이던스보다 더 좋게 나온 거니까 AI와 성장 수익성을 연관시킬 수 있는 거고 AI 관련해서 매출 성장도 기여도가 12%나 됐다. 이게 보면 얘도 숫자로 계산하더라고요. 24년 1분기부터 봤을 때 AI 영향이 5%였다가 9%였다가 10%였다가 지금 12%까지 꾸준히 늘고 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어. 확인한 거고요. 하지만 얘들이 이제 넌 AI 다른 부분에서는 성장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 좀 깎아먹는 것 같고 자, AI 산업이 다음 분기 이제 4분기겠죠. 연매출에 100억 달러. 100억 달러 우리나라 14조, 13조 정도 되니까 고지를 넘어선다는 얘기 같고 이런 다양한 사업부에 특히 코팔렛 아시잖아요. 이런 것 쪽으로 AI가 다 받고 있습니다. 자, 메타 한번 볼까요? 메타 PE가 좀 싼 편이잖아요. 열심히 투자하고 또 호퍼에다가 엄청나게 뭐 10만 개만 깔고 그랬는데 얘도 가다가 작년으로 쭉 빠졌어요. 신고가 날라다가 빠지고 비슷하죠. 지금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부담이 좀 있고 확 치는 것보다는 조금씩 경계 매물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나쁜 건 아니라 봐요. 시장 분위기상. 얘도 3.5% 하락되어 있는데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여전히 이제 캐펙스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다. 인프라에서 기술 투자 캐펙스를 계속 이어나갈 거다.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얘들 하고 있는 뭐 되게 많잖아요. 그 라마 모델도 있고 한데 이런 앱과 비즈니스가 진전이 분명히 있고 그때 왜 스마트 안경 거래에서 눈에 끼고 보는 것들이 AR 같은 안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사실 얘가 하고 있는 팹이 있어요. 근데 계속 적자거든. 근데 그거는 계속 키우고 있으니까 하여튼 뭐 언젠가 되겠죠. 언젠가 메타버스 시대가 올 거라고 할 것 같은데 시간은 좀 뒤에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AI 라마 모델 4는 H백 호퍼 모델입니다. 10만 개 써서 잘하고 학습을 잘하고 있다. 자, 메타 AI 월 유저가 5억 명 돌파했대. 5억 명은 막 나오잖아요. 어제도 10억 명 그랬다가 2.5명 그랬다 막 그러고 있는데 알파벳에서는 이제 쇼츠나 AI 관련이 뭐 수백억 개다 막 이런 얘기 됐지 않습니까? AI를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분기 캐펙스가 좀 줄었어요. 근데 왜 줄었냐 보니까 서브 납품 때문에 비중을 줄였다. 하지만 여전히 2025년에는 상당한 캐펙스를 더 투입해서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별 문제는 없었고 대체 슈마컴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예전에 한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SMIC입니다. 이걸 이제 테마다 엔비디아 테마란 얘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어디였어? 이게 어제 34%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거 뭐 갖고 있는 분 안 계시겠지. 이미 제가 안 좋다는 얘기를 꾸준히 드렸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 꺾였습니다. 근데 서브 쪽인데 예전도 1분기 전에도 그랬지만 감사가 아예 사임을 해버렸어요. 감사가 당신네들 회계를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아서 감사 못하겠어. 아주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34% 떨어졌고 그냥 보시더라도 1배 나오고 난 다음에 테마가 자꾸 꺾였습니다. 이런 건 사는 거 아니고 절대 하시는 거 아니죠. 근데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슈마컴이 그래도 예전에 같이 붙어 있었던 AI 반도체 쪽인데 딴 종목으로 영향을 좀 줬어요. 그래서 AI 반도체 다른 종목들이 좀 빠지고 뭐 빅테크도 좀 떨어지는데 슈마컴 급락 영향을 좀 줬습니다. 어제 그렇게 좀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일라릴리가 비만약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고 노보노디스크 한참 하고 있는데 13%나 떨어졌습니다. 근데 차트 잠깐 이것도 공부할 때 보여드리면 되는데 이 종목은 이미 꺾였어요. 한번 얘기를 드렸나 모르겠는데 노보노디스크랑 일라릴리가 같이 이제 비만약을 엄청나게 많이 팔고 한 나라 먹여 살렸다 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가다가 추세가 꺾였단 말이에요. 뭐 한 번에 확 빠지진 않겠지만 10배가 났습니다. 10배가 났고 얘가 추세가 꺾였고 노보노도 마찬가지로 꺾였기 때문에 비만약 테마가 미국의 헬스케어에서 되게 많이 차지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헬스케어는 좋기 때문에 비만 테마 말고 항암이라든지 ADC 쪽이라든지 이런 정통 제약주로 부각이 저는 될 거라 봅니다. 우리나라에 나쁜 게 없어요. AI 볼 수 있는 거 오픈 AI 잘 찾아보고 있는데 올해 매출의 75% 얼마 전에 이제 펀딩 다 끝났는데 구독료로 하고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간 사용자가 2.5억 명이나 된다. 오픈 AI 일단 이런 것들은 B2C로 좋은 건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어제 나왔던 구글이나 아니면 지금 MS나 그 메타를 보더라도 캐펙스 투자는 꾸준히 됩니다. 꾸준히 커지고 있고 뭐 B2B는 좋은데 문제는 B2C로 가는 것들이 좋게 하고 말은 나오지만 사실 기대만큼은 아니에요. 분명히 저는 스무스하게 잘 넘어갈 거고 캐짐 없다 보지만
그 쉬프트한 가정을 적당히 보면서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대선은 이제 딱 2주 남았어요. 2주 남은 거 맞죠? 5일 남았구나. 2주는 수능이 2주 남았습니다. 딱 5일 남았는데, 자, 그럼 이번 주, 다음 주 되면 이제 거의 뭐 될 거죠. 뭐 크게 확 빠지고 오르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불확실성 제거예요. 이렇게 조심스러운 매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고 트럼프로 쏠려 있다 하더라도 이 말은 있습니다. 공약을 암만 세게 지르더라도 실제로 대권을 잡고 난 이후에 정책은 다르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지 마시고 불확실성 제거 이후 정신은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이번 주 다음 주에. 자, 비미국 볼 거는 오늘 BOJ 일본은행이 금리를 예상대로 동결시켰습니다. 동결시켰고 그때 중연의 이제 패배라도 이시바가 고민이 되게 많을 텐데 이렇게 된 금리나 인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내년 초에도 올해 말 내년 초를 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엔화는 뭐 예상했던 부분이라서 154면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딴 건 그냥 그렇고요. 자, 이제 국내를 보겠습니다. 국내로 삼성전자를 말씀드려야 돼요. 삼성전자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까 S&P도 보셨겠지만 지수는 재미가 되게 없습니다. 재미는 되게 없고 자, 어제 말했던 그 기술적으로 외국인 선물이 9,000개나 때리면서 변동을 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쐐기형에서 뿅 올라가길 바랬던 개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변동성이 이거 되게 조심스러우니까 확 씻지는 마시고 이탈을 시켰죠. 이탈 시키게 돼서 추세가 확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서 또 출렁거릴 수 있어요. 오늘 결국 삼전이 이렇게 나오고 삼전이 플러스 났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쉽게 상방으로 안 돌려요. 매수를 안 합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야지만 우리 투심이나 수급이 변한다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리하게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봐주시고 2016년과의 데자뷰 수급과 투심면에서 계속 말씀드리니까 같이 봐주세요. 하이닉스는 오늘 살짝 하락했습니다. 아마 3전이 되니까 사고 하이닉스 좀 팔고 그런 교체 수급 영향이었지 추세는 문제 없어요. 자, 3전이 조금씩 올라올 수 있는데 외국인 수급 함께 올 때 제일 좋은 거고요. 오늘 다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쉽게 너네들 안 사줘. 동학개미 더 힘들게 할 거야. 저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6만원 뭐 밑에 떨어졌을 때 별별 일이 다 나오고 루머들이 다 돌았는데 오히려 그런 공포 구간, 욕먹는 구간에 힘을 내시는 게 맞고 결국은 올라오죠. V자 반등은 아니겠지만 6만원 등락하면서 삼전이 바닥을 만들 수 있는 밴드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국장 탈출하는 과정을 보셔야 되고 자, 삼전에서 좀 나오는 것들이 요새 루머입니다. 11월 8일 날 인사까지 보고 있어요. 임원 인사가 있을 텐데 이번에 반도체 부분이 워낙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시면 3분기 영업이익이 4조가 안 돼요. 하이닉스보다 저 밑에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도 하이닉스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장이라 말씀드렸던 거고 일단 뭐 전영현 그 부회장 오셔서 저는 물갈이를 할 것 같아요. 밑에는 다 물갈이 하는데 그 위에가 좀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거는 모르겠고 혁신적인 공격수로 배치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자, 컨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삼전도 HBM을 하고 있지만 파운드리가 어떻다 뭐 D램 레거시가 어떻다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막 키우고 하는 것보다 조직을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익성 중심으로 강화했다는 평가가 있고 반도체는 하이닉스보다 적게 나왔어요. 파운드리 TSMC와 경쟁하고 있고 몇 년째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고객 확보도 잘 안 되고 TSMC는 잘한다는데 삼전으로 고객이 안 들어와. 오히려 이제 보시면 얼마 전에 TSMC가 되게 경쟁사잖아요. 오히려 TSMC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말하면서 분위기를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가장 기본이었던 이쪽에는 설비 투자를 계속 기조를 유지하겠다, 기본을 하겠다는 얘기했고 향후적으로 HBM 항상 중요하고 보는 HBM인데 이게 계속 봐야 되잖아요. 어떤 얘기 나왔냐? 이 얘기 나오고 주가가 확 바뀌었어요. 시장이 그랬는데 HBM4는 어차피 얘들이 건너뛰고 내년 하반기에 하겠다는 얘기 알고 있었잖아. 뭐 다음 일이고 지금 당장 중요한 HBM3E 3의 8단하고 12단 양산 중이래요. 이건 뭐냐면 얼마 전까지 콜테스트 되니 안 되니 부분 되니 안 되니 그랬는데 양산을 하고 있대. 그동안 언론과 기사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확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삼진이 말한 게 정확한 거고 물론 양산한 데서 뭐 엄청나게 대량 생산을 갖다 붙이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수율이 안 나와요. 수율이. 뭐 만드는 건 인정하겠어. 근데 그게 수율이 낮아지면 얼마나 그게 MS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하이닉스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 드렸던 거고, 어쨌든 이 회사 말하는 걸로는 HBM3를 10% 초중반까지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4분기에서는 이 전체 HBM의 매출 50% 이상 올리겠다. HBM2는 하고 있어요. HBM2는 해서 그 중국에 갖다 붙이고 있기 때문에 3E부터 중요한데, 일단 목표인 거죠. 목표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주면서 주가는 좀 올랐다 볼 수 있고, 하이닉스는 여전히 수율이나 그쪽에 이 수율 높이려면 한미 거 써야 된다니까요. 한미 거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래저래 다 걸쳐 있는 삼전, 하이닉스, 한미 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우리 포트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세요. 자, 뭐 D램이나 엔드는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신용잔고가 너무 늘었다, B2가 막 늘고 있다, 이런 또 걱정스럽게 하는 기사가 있던데 아니에요. 지금 밑에도 말씀 계속 드리고 있지만 이 우리 신용잔고가 17.8조, 18조 쪽입니다. 근데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17조에서 1조가 늘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7월 말고 9월달, 10월달, 8월달 많이 빠질 때 삼성전자 신용잔고가 한 4천억 늘었습니다. 4천억. 어디 갔지? 4천억이 늘었는데 그때 코스피 전체 는 게 1조가 늘었어요. 1조 늘 때 절반이 삼성전자에서 늘은 거야. 근데 그때가 이미 7만 몇천억부터 6만 원까지 빠진 거기 때문에 그때 사신 동학개미 이런 분들은 그냥 저가매수 한 거, 열심히 저가매수 한 거라서 이때 산 4천억이 반대면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9만 원 꼭지 샀는 게 아니라 7만 원 중반, 6만 원, 5만 5천 원 뭐 계속 샀기 때문에 여기서 늘은 4천억은 크게 걱정할 신용잔고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이닉스 말씀드렸고요. 빅바이오는 오늘 좀 조정을 받았죠. 전반적으로 또 삼전이 가다 보니까 조금 빠지고 있는데 추세상 문제는 전혀 없어요. 제가 보는 거는 종목 확산이 자꾸 됩니다. 제가 보고도 말씀은 잘 안 드리는데 우리 거 집중시키려고 대형주들 삼바, SK바이오팜은 여전히 잘 있고 알테오젠은 너무 굳건해요. 근데 8월 6일 날 한번 뉴스가 나왔던데 약간 재미있어 말씀드릴게요. 8월 6일이 뭐냐면 8월 5일 날 그때 엄청 빠졌잖아요. 8월 5일 이제 블랙먼데이 이땐가, 그래 요때네. 이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도 않네. 이게 이제 32만원 갔다가 한 번, 두 번 블랙먼데이에 대해서 한 15% 많이 빠졌네요. 15% 떨어져가지고 32만원짜리 24만원 빠졌단 말이야. 근데 이때 그리고 다음날 한 번 더 빠졌어요. 다음 딴 데는 반등 줄 때. 이 빠질 때 뭐 나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반대매매 당했다. 반대매매 당했는데 그게 1,몇백억이다 이랬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권사의 개인 고객이었습니다. 개인 고객인데 이분이 지금 갖고 있는 반대매 당하고 갖고 있는 그 알테오젠 잔고가 9,500억이에요. 진짜 제가 말한 빅수급입니다. 이런 분들이 빅수급에 시장에 나오지 않는 그 9,500억이 알테오젠의 지분이 4.7%거든요. 5% 이상 안 되면 공시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갖고 하시는 거야. 갖고 하시는 건데 이렇게 조용조용히 크게 돌아왔던 알테오젠의 빅수급인데 어쨌든 8월 2일 급락할 때 뭐 조금 뭐 무리해서 샀는 게 있는가, 그때 이제 워낙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조금 털든지 털었다, 물량 부담이 줄어든 거죠. 빅게임들 같이 가고 있는 알테오젠이니까 여전히 이분은 이미 더블 그 절반을 다 팔고 수익만 챙기고 있는 가운데서 잘 같이 빅수급과 갈 수 있는 알테오젠입니다. 딴 것들 봐드릴 거고, 엔터와 자동차 바닥밴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항상 제가 이제 쭉 넣고 있는데 국장 바닥에서 힘을 냅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말씀을 드렸고 바뀐 거 한 개도 없어요. 다 유효하니까 봐주시고, 7번 어제 이제 암만 외국인이 틀고 뭐 금두세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바닥 다진다는 얘기 드렸고, 실제로 삼성전자에서도 물론 외국인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PBR 1배 정말 기업의 수치 청산가치까지 뜨렸던 이게 5만 6천 원이 5만 7천 원이라더라고요. 그 돌파돼서 6만 원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 바닥 탈출을 모색한다. 모색한다는 말은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같이 보시면서 힘을 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미국과 함께 다음 주 되면 이제 미국의 선거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 비기쇼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컨sen서상 우리 포트상 변할 거 없어요. 급할 거 없으니까 잘 기다려 보시고 10월 잘 마무리하셨고, 자 11월 달에 또 양봉을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국장과 두심 잡기 종목 정보 해드리는데 어제도 멤버십 고객이 또 한 분 계셨어요. 전사 이름은 안 떠서
이름 잘 모르겠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파트 2에서 종목 설명 이어갈게요.